최소한 올해 안에 조금 욕심을 내자면 가을쯤에는 2기 제작이 확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영상이 제작된 지도 무려 7개월, 1기가 끝난 지는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보츠로 물들어버렸던 보츠 더 락은 무려 아직까지도 2기 소식을 내놓지 않고 있죠. 오늘은 거듭된 2기 희망 고문으로 보츠 타임이 와버릴 것만 같은 보풍이 여러분을 위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2기 소식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를 털어봅니다. 보츠 더 락 재작년 겨울 아무런 기대도 받지 않고 등장해 고퀄리티의 음악과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연출로 온 커뮤니티를 휩쓸었던 밴드 성장물입니다. 포스트 K-ON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열풍에 팬들 사이에선 2기가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팬들이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리며 언제쯤 발표할지 그 시기만 예측하고 있었죠. 항성 라이브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3분기쯤엔 나오지 않을까? 감독 프리랜 만드느라 바쁘다는데 프리랜 다 만들면 나오지 않을까? 애니플렉스 20주년 행사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1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라곤 극장판 총집편 소식뿐 팬들이 기대하는 2기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다면 진짜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벌써 인기가 떨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작년 한 해 보츠 더 록은 어땠을까요? 2023년 빌보드 재팬에선 1년을 마무리하는 앨범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급 인기를 누렸던 요아소비 아이돌로 점령된 차트 사이에서 보츠 더 록의 앨범 1집 결속 밴드는 무려 앨범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등이 요아소비, 3등이 원피스 필름 레드인 걸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굿즈 얘기는 이제 더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기타, LP에서 시작된 굿즈들은 이젠 하다하다 완숙망고 박스, 승인욕구 몬스터 피규어, 인감도장까지 발매되었고 스테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유명한 쉘터에선 콜라보도 진행하였으며 작년 가을엔 결국 결속 밴드가 시모키 타자와의 홍보대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IP 하나가 성공하면 정말 골수까지 빨아먹는 캐릭터 시장답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상품들이 절찬리에 쏟아지는 중이죠. 결국 보츠 더 락은 애니플렉스 20주년 행사에 헤드라이너로 참여해 에메, 갈릴레오 갈릴레이, 클라리스, 우버월드 등 애니 좀 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까마득한 업계 대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왜 2기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돈은 2기는 물론 3기, 4기 극장판까지 만들고도 남을 만큼 많이 벌었고 2기가 나오면 블루레이에 앨범에 단행본에 여차하면 기타까지도 세트로 살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원작 분량도 2, 3, 4, 5권에 이젠 6권까지 나와서 여차하면 재밌는 에피소드만 뽑아서 각색해서 만들어도 될 만큼 충분한 분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작사의 내부 사정 같은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제작진의 스케줄입니다. 핵심 제작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2기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추측이죠. 아니 2기를 어떻게든 내고 싶으면 제작진 바꿔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츠 더 락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기대받지 못했었던 작품이 이 세 사람과 제작진 및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원작을 초월하게 된 케이스고 2기에서도 그 특유의 분위기와 참신한 연출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굳이 바꿔서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죠. 또한 이렇게 대성공한 애니 제작진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강판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도의 없는 행동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제작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2017년 대박이 났었던 캐모노 프렌즈 1기 제작진을 카도카와가 무리하게 강판시켰다가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작사 클로버웍스는 일반적인 제작사들과 달리 근본부터 제작 프로듀싱 전문 회사로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제작사의 경우 애니를 만들 때 회사에 소속된 수많은 연출가, 애니메이터, 감독 중 적절한 인원들을 발탁해 제작진을 구성하는데요. 클로버웍스에는 이런 전속 크리에이터가 거의 없고 그 대신 프로듀서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게 될 프로듀서가 감독과 접촉하고 그 감독이 프로듀서와 함께 인재를 모집해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양날의 검처럼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작품 제작을 대부분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만큼 프로듀서와 감독 인맥이 짱짱하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즉, 이 핵심 인물들과 그 인맥이 줄줄이 교체되어 버린다면 아무리 제작사가 같더라도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지간하면 제작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확인차 제가 클로버웍스에서 속편이 나온 애니의 제작진들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먼저 클로버웍스에서 속편이 제작된 작품은 청돼, 사이카노, 양네렌, 스파페, 비스크돌 등입니다. 여기서 청돼, 양네렌, 비스크돌은 감독, 캐릭터 디자인, 프로듀서까지 전부 동일하고 특히 사이카노의 경우 중간에 클로버웍스가 A1 픽처스에서 독립된 이후에도 감독, 작가, 프로듀서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었고요. 유일하게
핵심 제작진의 변화가 있었던 건 스파이 패밀리 하나인데요. 1기, 2기 극장판까지 대부분의 제작진이 똑같지만 딱 극장판 감독만 바뀌었습니다. 다만 뜬금없는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이분도 원래 스파이 패밀리의 조감독이셨는데 극장판이 스파피 2기와 제작 시기가 겹쳐서 감독과 역할을 바꾼 것이었죠. 즉 클로버웍스는 특별히 다른 제작사에 비해 속편을 제작할 때 제작진을 교체하는 성향의 제작사는 아니고 기대작들은 주로 유명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작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작진이 바뀔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빨리 보치를 만들어주셔야 할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먼저 작가 하마지 아키는 최근 단행본 6권까지 발매 후 행복하게 블루 아카이브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왜인지 코미케가 돌아올 때마다 보치가 아닌 블루 아카이브 동인지를 내고 계신데 사실 원작 분량은 넉넉하기 때문에 스케줄의 압박에서 그나마 가장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가장 중요한 감독 사이토 케이이치로는 현재 장송의 프리랜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사이다 전개가 반필수가 된 요즘 서브컬처 시장에서 힐링 판타지물이라는 장르 특성상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하입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확실하게 궤도에 올라 대호평받으며 상위권을 달려나가는 중이죠. 원작도 1000만 부 이상 팔린 기대작이기는 했지만 애니 방영 후 단 2달 만에 7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추가로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는 앞으로도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청춘 밴드 성장물과 힐링 판타지물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감독 몇 명이나 될까요? 무수한 러브콜이 예상되니 프리랜이 끝나는 3월 이후 몸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모셔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치더락 애니화를 직접 제안했던 작가 캐롤이라는 애니메이터인 만큼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애의 아이, 우마무스메 RTTT, 니디걸 오버도즈, 백성여와 흑목사, 그리고 장송의 프리랜에도 참가했죠. 캐롤이라의 가장 최근 활동을 보면 올해 9월 개봉하는 러브라이브 극장판에 비주얼 디렉터라는 직책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영화의 전반적인 시각적 스타일과 느낌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애니메이팅을 하면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즉 아무래도 작업 초기에 필요한 일이다 보니 캐롤이라가 4월쯤에 뭘 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듯 하고요. 굳이 예측해보자면 아마 우마무스메 RTTT에 같이 참여했던 야마자키 준과 함께 우마무스메 신극장판을 하고 있거나 끝났다면 우메하라 쇼타가 맡은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편 보치 제작의 또 다른 핵심 프로듀서 우메하라 쇼타는 현재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이라는 애니를 제작 중입니다. 국내에선 그다지 인기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은 마치 유세이가 암살교실 완결 후 낸 차기작으로 일본에선 꽤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 애니의 방영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애니 소식이 꽤 일찍 나와서 올해 1분기에 방영할 것으로 보였지만 불발되었고 현재 새로운 키 비주얼이 공개되는 등 정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걸 보니 2분기 늦어도 3분기엔 방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비스크돌 2기도 생각해야 하니 이렇게 되면 현재로선 넷 중에 가장 스케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우메하라 쇼타 사단은 우메하라 프로듀서 특유의 인선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되면서도 출중한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원펀맨 1기 코노스바에서 아쿠아의 그 표정을 만들었던 사토 토시유키, 진격거의 입체기동신을 만든 하마구치 아키라, 주술회전2, 원펀맨 모브사이코를 만든 나카무라 하야테 등이 있습니다. 보치의 수많은 패러디들, 보치타임과 참신한 연출들이 대부분 이분들의 손에서 태어났으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리하자면 비는 스케줄의 교집합을 찾으면 프리랜이 3월에 끝나고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이 빨라야 6월에 끝날 테니 셋이 동시에 모이려면 아무리 빨라도 3분기 직전인 7월까지는 가야 할 거고요. 마침 7월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가 딱 봄에 한 편, 여름에 한 편 나온다는 보치더락 총집편의 두 번째 극장판이 개봉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까진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2기를 만든다면 아마 이 극장판 쿠키 영상이나 그 즈음에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빨리 2기가 나와서 제발 시모키타자와나 카마쿠라 말고 다른 것도 성지순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